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 이미 어마어마한 거인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더 커질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질문, 블랙록의 다음 1조 달러는 과연 어디서 나올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이 숫자 좀 보세요. 14조 달러. 와, 정말 상상조차 힘든 숫자죠? 이게 바로 블랙록이 지금 굴리고 있는 돈의 규모입니다. 모든 이야기는 바로 이 거대한 스케일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러니까요, 바로 여기서 핵심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아니, 14조 달러나 되는 회사가 어떻게 여기서 더 커질 수 있냐는 거죠. 이걸 저희는 거인의 성장 역설이라고 부르는데요. 과연 블랙록은 이 역설을 어떻게 풀고 있을까요? 근데 놀라운 건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보세요. 2025년 4분기에만 무려 12%라는 정말 경이로운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아니, 이 정도 규모의 회사에서 두 자릿수 성장이라니? 이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걸까요? 그래서 지금부터 블랙록의 성장 전략을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거인의 성장 역설부터 시작해서요. 금리 변화라는 파도를 어떻게 타는지, 또 글로벌 시장과 사모시장에서는 어떤 기회를 찾고 있는지, 그리고 이 모든 조각들이 어떻게 하나의 거대한 성장 엔진으로 맞물려 돌아가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바로 거인의 성장 역설이죠. 14조 달러짜리 회사가 성장하는 법, 그 비밀을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블랙록의 첫 번째 성장 동력, 바로 금리의 물결 타기입니다. 지금 금융시장에서는요, 현금에서 채권으로 정말 거대한 자금 이동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블랙록은 바로 이 파도의 맨 앞에서 파도를 타고 있는 겁니다.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곧 금리가 내릴 거라는 예상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금을 그냥 들고 있는 것의 매력이 점점 떨어지는 거죠. 반면에 지금 채권을 사두면 어떻게 될까요? 현재의 높은 수익률을 앞으로 몇 년 동안 쭉 고정시킬 수 있는 정말 절호의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블랙록은 심지어 지금 채권 시장을 두고 한 세대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라고까지 표현합니다. 특히 안정적인 수익을 오랫동안 확보할 수 있는 이 중기 채권 시장에 정말 어마어마한 기회가 숨어 있다는 거죠. 이 흐름이 얼마나 강력하냐면요. 보세요. 단 한 분기, 딱 3개월 만에 8천억 달러예요. 8천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채권 상품으로 몰려든 겁니다. 그러니까 블랙록은 이 거대한 자본의 이동을 정말 정확하게 읽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성장 기둥으로 넘어가 볼까요? 블랙록의 전략은 절대 미국 시장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어요. 첫 번째 목적지는 바로 일본입니다. 요즘 일본 정부가 NSIS라는 새로운 비과세 투자 제도를 밀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동안 은행 예금에 꽁꽁 묶여있던 막대한 돈이 자본시장으로 흘러들어오고 있는 거죠. 블랙록에게는 이건 놓칠 수 없는 기회인 셈입니다. 다음 목적지는 인도입니다. 인도는 전통적으로 금이나 현금을 엄청 선호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 문화가 바뀌고 있어요. 자국의 급성장하는 자본시장에 직접 투자하려는 그런 거대한 문화적, 경제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블랙록은 바로 이 전환의 초입에서 기회를 잡으려는 거죠. 이런 흐름이 비단 일본이나 인도에만 국한된 위기가 아닙니다. 라틴 아메리카, 사우디아라비아,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핵심 트렌드가 뭐냐면 예전에는 자본을 해외로 내보내기만 하던 나라들이 이제는 자기 나라 안에 탄탄한 금융시장을 키우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성장 기둥입니다. 이건 아마 블랙록의 계획 중에 가장 야심찬 계획이 아닐까 싶은데요. 바로 사모시장을 우리가 아는 주식시장처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혹시 사모시장이라는 말이 좀 낯선 분도 계시죠?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가 아는 주식시장에 아직 상장되지 않은 그런 유망한 비상장 기업이나 자산에 투자하는 시장이에요. 지금까지는 정말 소수의 기관 투자자들만 참여할 수 있었던 그들만의 리그였죠? 블랙록이 최근에 프리퀸이라는 데이터 회사를 인수했는데요. 바로 이 시장의 판도를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계획은 총 4단계예요. 먼저 관련 데이터를 투명하게 쫙 공개하고요.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리스크를 분석하는 모델을 만듭니다. 이렇게 되면
모두가 같은 기준으로 사모자산을 평가하는 일종의 공동 언어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이걸 주식처럼 지수화해서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도 ETF처럼 쉽게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드는 겁니다. 정말 대단한 교육이죠? 그러니까 블랙록의 최종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지금까지는 소수만 들어갈 수 있었던 이 사모시장의 문을 활짝 열어서 누구나 주식처럼 아주 쉽고 투명하게 투자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마무리를 해볼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세 가지 전략들, 이게 각각 따로 노는 게 아니거든요. 이 조각들이 어떻게 하나의 거대한 비전으로 연결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가 한 이 말에 모든 힌트가 담겨 있습니다. 사모시장만을 위한 별도의 리스크 관리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을 것이다. 핵심은 이겁니다. 이제 상장시장과 사모시장은 더 이상 따로 뗄 수 없고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으로 관리해야만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조각들이 어떻게 딱 들어맞는지 볼까요? 채권 시장의 흐름을 잡고 전 세계 신흥시장에서 성장 동력을 찾고 사모시장의 판을 새로 짜고 이 세 가지는 따로 노는 전략이 절대 아닙니다. 이 모든 걸 하나로 묶어주는 비밀 병기가 있는데요. 바로 알라딘이라는 블랙록의 독보적인 기술 플랫폼입니다. 이 플랫폼 위에서 모든 자산의 리스크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면서 서로 시너지를 내는 거대한 성장 엔진이 완성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 블랙록의 전략이 성공한다면 우리는 상장과 비상장의 구분조차 희미해지고 모든 자산이 하나의 거대한 시장에서 거래되는 그런 미래를 맞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과연 금융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